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39강 출판이 너무 깨끗하죠. 어, 저번 주가 아니죠 또. 저번 시간에 38강 때는요. 우리가 그 물에 관한 내용이었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우리가 전모염, 비전모염 이야기하면서 그죠? 전모염은 그나마 관리하기가 쉬운데 비전모염하고 우리가 관계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산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게 전부 다 하천으로 들어가고 가정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먹는 물 기준 하면서 우리가 뭐였죠? 저 수환경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우리가 생태 놀이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 도시에 어떤 물을 다루는 놀이의 어떤 시설에 관한 기준, 먹는 물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요, 우리 그 장기 미집행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적을 수가 없었어요.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끊기죠.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실제로 환경부하고 계속 나중에 뒤에 이제 환경부의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그때 한번 환경부가 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장기 미집행에 관한 내용을 하는데요. 자, 장기 미집행에 우리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앞에 우리가 국토부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왔죠.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하면서 자, 해제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 해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우리가 일몰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일몰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뭘 없어진다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일몰제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써지는 않는 용어예요. 일몰제라고 해서 뭐 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고요.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된 어떤 단어죠. 한꺼번에 없어진다. 자, 왜 없어지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목적이 뭐냐면요. 그 도시 어떤 군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기본 종합계획, 도시 어떤 그 국가 종합계획을 할 때 10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맨 앞에 우리가 법 계획을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종합계획을 하는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와 군의 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계획을 종합계획을 딱 하면서 도시 어떤 변천 상황에마다 바꾼다고 그랬죠. 그죠? 5년 단위로.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 우리가 공원을 하겠다, 도로를 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10년 동안을 안 해놓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여기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놔서 해놨는데 어떻게 했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이후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도시계획에 어떤 공청회를 했어요. 그 공청회장에 갔는데 그 어떤 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죠.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또 공원 시설로 묶여 있은 거예요. 묶여 있었는데 그 시설이 이제 공청회 때 공원 계속으로 이제 묶으려고 보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거를 물려받았죠. 근데 이제 공원 시설을 이제 해제가 안 되면 제발 그곳에서 붕어빵 장사라도 좀 해달라. 좀 쉽게 하게 해달라. 자기 땅인데도 어떠한 권리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이것이 이제는 뭐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 땅인데 왜 내가 주장을 못해? 이래가지고 법원에 이제 제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말 그대로 자기 땅 자기가 권리를 주장을 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인 땅은
국가가 말 그대로 10년 이후에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너가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라 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성소 판결이 된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기 미집행되는 해제가 2022년도인가요? 부터 시작을 이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몰제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근거법이 뭐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당연히 우리가 군 계획 시설이 전부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 사항이 있어요. 해제도 그냥 막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은 해놨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필요한 시설은 꼭 있겠죠. 그죠? 단지 돈이 지금 없어서 그래도 계획은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시설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 중 해놨어요.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 예산이 많아서 많이 소요되는 어떤 도로 그리고 공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공원의 문제만 자꾸 삼는데 공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도시공원 지정할 때 어디다가 지정을 많이 하냐면 산에다가 지정을 많이 하고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우리가 도로율을 올리려고 보니까 산에 지정을 많이 하는 경우 많고요. 공원 녹지율을 올리려고 보니까 산에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원 녹지율은 높아졌는데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유재 재산 침해라 해서 우리가 10년 뒤에 이거를 지금 해제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지금 한때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자, 그래서 공통 상황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해제를 우선적으로 해제시켜주는 것이 정말해서 너가 돈을 이제 계획이 정말 있으면 그대로 예산을 지불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산을 그걸 받아서. 그래서 도로 경우가 있고요. 환경 생태적으로 공원의 경우가 있는데 도로 경우는 시설이 불가능한 곳, 단차가 심한 곳에는 야, 너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예 없애주라, 해제를 해라 라는 개념이고요. 공원에 같은 경우는 정말 공원이 중복을 된다든지 임상이 아주 양호한 곳은 어차피 너네들이 시설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제를 해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로와 공원이 제일 해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공원만 막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단체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원 도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원만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자, 그랬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몰제 뭐 이렇게 할 때 봤어요. 뭐 보도되는 것을 쭉 인터넷에 뒤져서 봤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강의도 한번 했었는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서울에서 뭐 예산을 어쩌고 저쩌고 받아가지고 뭐 투입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저 정도 같으면 산 하나 사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왜 공원이 왜 그거를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도시 내에 녹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녹지가 아니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 구간 내에 1인당 도시 인구 1인당 우리가 4m 제곱을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확보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도시구역 내에 만들어져 산소를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공원이 어차피 산에 돼 있으면 녹지가 아니고 산소 공급에 4m 제곱이 녹지가 필요하다면 산은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산은
국가가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산은 저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민간이 산을 개발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법을 보게 되면요,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녹지를 충분히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녹지 확보는 산이 그대로 있는 이상은 녹지 확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뭐 공원이 없어졌다고 뭐 난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늘 뒷산 앞산 등산을 갑니다. 그죠? 등산을 가는데 늘 그게 남의 땅인 줄도 모르고 등산을 다녔는데 어느 날 산에 소유주가 팻말을 딱 걸겠죠. 사유지무로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팻말을 걸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마당에 누가 침범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유지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그래서 그런 팻말이 있을지언정 산의 어떤 개발은 저는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날 철조망이 치더라고요. 입구를 딱 막아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녹지 산소 공급을 위한 녹지 확보는 충분히 되고 우리가 단지 등산로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좀 돌아서 저기 돌아서 좀 가는 불편 있든지 아니면 늘 갔던 곳에 어느 날 입구를 막아서 어찌 보면은 입장료를 내야 되는 이런 경향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조금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떠들 만큼 저렇게 심각한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것에 여러분이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민간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민간 우리가 공원 어떤 특례법이 나왔어요. 조성의 특례 사업이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사업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업 방식이 나왔는데 사업 방식을 저는 보면서 이거 하라는 소리야? 말하는 소리야?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읽고 막 이렇게 외우려고 진짜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목적이 그거예요. 제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이 사업 방식이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는 어떤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사업 방식을 보면요, 제한 방식이 있고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여건 이래 가지고 나오죠.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청이 어떤 주제가 있고요.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은 좀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어떤 사업 방식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정말 이게 해라는 건지 말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민간 어떤 특례법 공원의 어떤 조성 특례법을 만들어서 조성 사업을 우리가 합니다. 그죠? 저는 이게 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그 해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뭐하고 연결시켰냐 하면요, 뒤에 쭉 가서 보면 도시농업하고 나오는데 제가 도시농업은 조금 시간의 관계상 이야기를 다음에 하고 왜냐면 이건 조금 복잡해요. 도시농업 관계는. 자, 제가 시민마을하고 시민참여형 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을 잠깐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하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당하고 한평마당. 자, 한때 이런 마당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요. 시민참여형 마을마당도 있었어요. 마을정원 만들기. 자,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짜투리 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시 안에 도시 공원으로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는 거죠. 꼭 도시 공원을
뭐 무조건 크게 만들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짜투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도시 농업을 우리가 공원 계통 안으로 넣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건데, 이걸 발맞춰서 나중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이 각각 농림축산사업부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부, 국토부끼리 서로가 막 밥그리 싸움이 되는 거죠. 그죠? 산림청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4개 부서가 각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시민 참여하고요. 쌈지마을 여러분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고, 쌈지공원 마을마당 한편공원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말 그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공원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떠한 그 공원도 아닌 것이, 그죠? 이렇게 녹색 성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시 농업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한물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말 그대로 공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연결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시설의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 우리가 공원도 실제로 우리가 도시의 도시민의 산소 공급을 위해서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 농업에 관한 것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